오늘은 울트라 마그네슘입니다. 어, 많이들 좋아하시는 제품이시죠? 저도 이거 먹고 잠을 좀 잘 자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품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울트라 마그네슘 컴플렉스라고 써 있고요. 그럼 마그네슘이란 뭘까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단백질의 합성, 그리고 근육 및 신경을 포함한 신체의 다양한 생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300개 이상의 효소 시스템의 보조인자. 그러니까는 마그네슘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눈떨림이나 이런 한두 가지 정도, 뭐 한두 가지까지 너무 좀 그렇지만, 몇 가지 정도만 이렇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300개 이상의 그런 생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의 그런 보조인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겠죠. 한두 군데도 아니고 300군데나 관여를 하면요. 저희 몸에서 마그네슘이 필요한 것은 근육과 신경 쪽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쪽에도 관여를 많이 하고요. 혈당 수치와 혈압 조절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뼈 그리고 DNA 생성에도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하면 흔히들 알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눈밑이 떨리니까 나 마그네슘 부족한가 봐 이런 얘기 많이들 또 듣고 하고 그렇게 하시죠. 눈떨림이 있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저희 몸에 있는 마그네슘을 막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이렇게 밑에가 바들바들 떨리죠. 심하게 떨리는 분들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보이기도 해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때쯤 제가 이렇게 마그네슘 때문에 그런지는 그때 몰랐지만 눈떨림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전해질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내 몸에 있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어느 한쪽이 과다가 되면은 이렇게 눈떨림이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신체에 좀 변화가 보이는 거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도 아니면 쉬고 쉬어도 끝없이 계속 피로하고요. 뼈가 약해지고 당뇨병 증상도 보여요.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증, 불안감,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쥐가 나고 눈밑이 떨리기도 하고요.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서 음, 설사가 나거나 변비가 나거나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 이렇게 보시면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두통이나 이런 수면 장애 그렇게 뭐 변비, 설사, 그다음에 경련해서 쥐가 잘 나는 분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눈 밑이나 이런 데 흔들리는 거, 그다음에 어깨 이렇게 목 긴장돼서 이런 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깨가 딱딱해요. 여기가 뭐 굳었어요. 그다음에 심계항진 빈맥이라는 표현도 있던데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너무 급하게 뛰거나 빠르게 뛰면 이런 것들도 마그네슘이 결핍될 때, 그리고 월경정이 아마 저희 그 생리증후군 같은 것도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나오는가 봐요. 그다음에 차가운 손과 손과 발이 이제 차갑거나 그런 것도 거기까지 이제 그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마그네슘이 결핍될 때 일어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칼슘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마그네슘이 중요할까요? 저희는 칼슘이 있어야 키가 크고 뼈가 튼튼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들어와서 칼슘 할 때는 칼슘, 뭐 마그네슘 당연히 저희가 많이 들었던 칼슘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 중요하겠죠. 몸에 정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요. 식물의 엽록소의 구조도 그리고 인간 혈액의 헤모글로빈의 구조도입니다. 이 보면 그림이 되게 비슷하고요. 막 비슷한데 요 중간에 엽록소의 중앙에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은 당연히 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철이 메인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에서의 엽록소랑 인간의 그 혈액의 헤모글로빈은 같은 구조를 가진 아주 중요한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엽록소와 헤모글로빈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근데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만큼 저희가 마그네슘이 그냥 자만나서 먹는 그런 거에 치부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마그네슘은 식물의 엽록소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고요. 지구상의 생명을 부여한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칼슘의 보조제 정도 역할보다는 그 좀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눈떨림이나 근육 경련 완화 정도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칼마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요 중에 하나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들과 또 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좀 단순하다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효능을 좀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피로감을 해소해주고 뼈 튼튼하게 해주고요.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를 해서 당뇨병을 예방을 해주고요. 고혈압도 관리해주고 스트레스 완화해주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씩 살펴보면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면서 저희가 저녁에 이걸 먹으면 좀 수면에도 조금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근육의 기능을 지원하고 체력의 회복을 돕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면서 피로감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뼈의 구성을 하는 데 도움을 되고요.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합성을 또 촉진시키고 신경 신호 전달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비타민 D가 뼈로 이동하고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 겪는 분에게도 칼슘보다는 오히려 이 마그네슘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리고 좀 칼슘을 좀 수축하는 게 있고 마그네슘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는 역할이 있어서 그 균형을 유지해 주는데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심장의 리듬도 조절하고 그래서 혈관의 확장과 이완을 좀 도와주니까 고혈압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활동을 향상시켜서 포도당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그래서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켜 주고요. 대사질환 예방에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완화. 마그네슘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필요하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서 기분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신체의 탄수화물의 대사 촉진하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생산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니까 체중 감소에도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겁니다. ATP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ATP 미네랄, 에너지 미네랄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소인데, 마그네슘이 효소 반응을 일으켜서 그 320여 가지 중에 하나겠죠. ATP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여러 효소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잠깐 보시면 마그네슘하고 ATP,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가 같이 이렇게 역할을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핸드폰에 충전을 하는 것처럼 저희 몸에 몸에 세포에 이렇게 충전을 해놨다가 저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렇게 마그네슘 그 돼지 저금통에서 돈 떼쓰는 것처럼 마그네슘을 저희가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마그네슘이 저희 에너지를 그러니까 저희가 피로를 좀 회복시켜주고 좀 기분이 좋게 하고 이 여러 가지에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희 마그네슘의 뒤에 이렇게 그 영양소 그 팩트에 보시면 마그네슘 써 있고요. as 글리시네이트 앤드 글루코네이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울트라 마그네슘인데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그리고 또 글루코네이트 형태 이 두 가지를 다 두 가지 형태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울트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두 가지를 킬레이트와 마그네슘이라고 해요. 저희 예전에 박대현 리더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이렇게 뭔가 하나를 콱 잡아서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건데요. 킬레이트는 발톱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킬레이트화란 신체의 영양소 흡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기화합물을 무기화합물에 딱 부착하는 방식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을 유기화합물과 딱 결합을 해서 영양소의 안정성과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을 개선. 그래서 신체에서는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유기물이 무기물을 이렇게 꽉 잡아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장의 가혹한 환경은 일부 영양소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장이 이제 인스턴트나 몸에 좋지 않은 영양소가 막 들어가면서 너무 이게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클레이토화된 마그네슘은 영양소의 흡수와 동화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향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향상시킨다가 아니고 굉장히 눈에 보이게끔 정말 시스루도 나타나게끔 그렇게 많이 향상을 시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이 마그네슘 글리치네이트랑 마그네슘 글루코네이트가 그래서 이게 킬레이트화 된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개가 조금 다른데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우리가 그 아미노산의 글리신 있잖아요. 그거랑 결합해서 글리시네이트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마그네슘에 아미노산을 결합한 거고요. 일반 마그네슘보다 안정화되어서 흡수율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리고 흡수도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이 덜해서 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의 그런 효능은 이렇게 스트레스 완화, 근육 이완, 소화 개선, 스트레스 개선, 여성 건강 증진, 근골격계 건강 지원, 심혈관계 건강 지원. 이렇게 보시면 마그네슘 역할 중에 또 뭐 당연히 중복이 되겠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그네슘 글루코네이트는 과일, 꿀, 와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글루코산을 결합해서 만든 형태라고 합니다. 마그네슘 중에 가장 높은 흡수율을 보인대요. 마그네슘이 뭐 산화 마그네슘, 탄산 마그네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 종류가 엄청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루코네이트는 근육 회복을 지원하고 신경 전달을 또 개선하고 염증도 감소해주고 기분 개선도 해주고 수면도 촉진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그래서 킬레이트화된 완벽하게 킬레이트화된 마그네슘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죠. 저도 맨 처음에 리브구 제품 보다가 칼슘이 없길래 왜 칼슘이 없지라는 질문을 제가 맨 처음에 소개받은 저희 스폰서님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칼슘이 없고요. 전에는 이 헬마디란 제품 여기저기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마그네슘을 구분해 놨을까 하는 저는 그런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비타민 D는 들어봤는데 또 D3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D3, K2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봤지만 이 D3와 K2에 대해서도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 K2도 마그네슘에 흡수와 관련이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제가 우리 리브굿에 왜 칼슘이 없나 하고 제가 리브굿닷컴에다가 이메일을 한번 보내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못해서 그 전주에 보내놨는데 이분들이 아직 답이 없으세요. 별로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나? 아마 나올 예정이긴 할 건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막 자료를 왜 굳이 칼슘을 먼저 내놓지 않았고 마그네슘과 이렇게 디스리케이트를 먼저 내놨을까 하고 막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칼슘의 결핍 상태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식품으로 섭취가 되게 유리하고요. 저희가 그 필요시에는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우선 빼서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은 우리 신체가 급하면 뼈에 있는 칼슘을 빼서 사용한대요. 근데 마그네슘은 식품으로서의 섭취가 되게 불리해서 체내 칼슘에 비해서 절대량으로도 되게 적는데 저희 몸에서 필요량은 그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칼슘의 절반 정도. 그래서 당연히 결핍에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박씨나 뭐 아몬드, 시금치 이런 데 풍부한데 매일 섭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미국에 옛날에 뽀빠이 저희 어릴 때 뽀빠이 그 시금치 먹었잖아요. 그 시금치도 이렇게 영양 성분 그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들이 아이들한테 무슨 영양이나 이런 이로운 것들을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호박씨, 아몬드 이런 것들은 많이 먹으면 이 견과류에는 기름이 굉장히 많아서 살찔 염려도 있어서 이건 현실적으로 음식으로 먹어서 다 보충할게요 이런 거는 되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충제로 먹어줘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요 칼슘을 포함한 음식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이 드시죠. 저희 뭐 계란 많이 먹고 우유, 뭐 멸치, 뭐 이런 견과류, 브로콜리, 해조류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요. 유제품에도 물론 많이 들어있고요. 또 마그네슘을 포함한 음식도 가만히 보시면 저희가 많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데도 살이 아니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죠. 저희 돼지고기 많이 먹고 이런 것들 많이 먹지만 이런 것들을 마냥 계속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처럼 이 제품 속에 그렇게 많은 이런 마그네슘 영양분이 또 들어있지도 않고요. 그럼 칼마디는 또 어떨까요? 칼마디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앞글자를 따서 칼마디인데요. 그것을 한 번에 섭취하도록 3-in-1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포털에 검색을 하면 13만 건의 칼마디 제품이 나와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장점은 편리한 겁니다. 세 알 먹어야 되는 거 하나를 먹어서 딱 하면 되는데 이게 단점이 일일 권장량에 못 미칩니다. 하나 먹으면 안 되고요. 두 개, 세 개 먹어야 하루 권장량, 그나마 또 권장량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칼마디 제품 왜 효능이 약할까? 당연히죠. 함량 부족 제품이 거의 대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권장량을 채우려면 두 배로 섭취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칼마디가 그닥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먹었던 칼마디 제품, 그다음에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맨 앞에 있는 거는 A사에 있는 칼맥디라는 제품이에요. 거기도 보니까 일회 분량에 40%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일회 두 정 먹어도 80% 이렇게 좀 100%가 안 되고요. 여기는 또 두 번째는 피사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도 마그네슘이 43% 들어있어서 한 봉 먹을 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봉씩 먹으라고 권유를 하는데 하루에 두 봉씩은 먹어야 돼서 이렇게 비용적으로도 두 배가 드는 거죠. 근데 리브굿에는 100%가 들어있습니다. 420mg 100% 들어있어서 근데 그 가격 면으로도 여기는 34,000원 두 통, 32,720원 두 통 해야 되는데 저희는 12,000원 한 통으로 해결이 됩니다. 마그네슘과 근데 함께 설치해야 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저희 제품에 D3K2 있죠. 바로 그 두 개더라고요. 마그네슘은 여기 칼슘하고 이렇게 마그네슘하고 K랑 D랑 이렇게 삼각관계가 삼각형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아무리 이거를 이해해서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서 최소한으로 제가 그래도 알아보기 쉽게 그린 게 이 삼각형입니다. 이 마그네슘은요, 세포 속에 있는 칼슘이 너무 많이 축적되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K가 또 필요한데 K가 없으면 세포나 혈액 속에 칼슘을 뼈로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K가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장에 이렇게 칼슘이 있으면 비타민 D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우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이 비활성화된 오스테오칼신은 또 K2가 도와줘서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서 효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스테오칼신이 뭐냐면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뼈를 만드는 그런 조골 세포에서 되는 그런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다음 주에 D3K2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비타민 D3나 비타민 K2에 도움이 있어야지만, 저희 뼈에 칼슘이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타민 D3의 합성을 도와주는 게 마그네슘인 거죠. 여기서 보면 비타민 D는 마그네슘을 장에서 혈액으로 이동을 시키고 비타민 K는 세포와 혈액 속에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또 세포 속 칼슘이 과도하게 축적되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요 세 개가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슘은 없지만 마그네슘 따로 있고 비타민 D3, K2가 이렇게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마그네슘은 비타민 D 합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보조인자예요. 없으면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타민 D 합성을 증가시키고 그 활성화된 비타민 D는 마그네슘이 장에서 흡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장의 당내 흡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두류가 계속 서로 돕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같이 있으면 마그네슘과 먹었을 때보다 흡수율이 더 좋고요. 그 마그네슘과 비타민이 서로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타민 D2와 D3가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D3, K2가 있어서 고민 안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분들은 D3가 뭐야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비타민 D에는 D1에서 D5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 몸에서 활용되는 것은 비타민 D2고 비타민 D3입니다. 근데 그간 많이 있었던 것들이 D2에 보통 그냥 비타민 D로 가는 게 보통 비타민 D2입니다. 버섯에서 태양광 노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거는 에그로칼시페롤이라고 부르고 식물성 비타민 D고요. 저희 비타민 D3는 피부에서 자외선을 통해 합성을 되면서 되고요.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성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저희는 비타민 D3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형태고요. 체내에서 비타민 D 농도를 올리고 유지하는 효율이 85% 정도, D2보다 우수하고 체내 저장률은 또 D2에 비해서 2, 300배 더 높고요. 비타민 D 활성형으로 바뀌는 효율도 D3가 D2보다 5배가 빠르고 D2는 저장 시간도 짧고 혈액 내의 단백뇨와 결합력도 약한데 D3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D3를 회사에서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K1과 K2. 여태까지 저희가 KK 했던 거는 비타민 K예요. 근데 이 금년에 3월 정도에 K2가 한국 식약청에서 허가가 돼서 여가가 돼서 이제 건강식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나온 것들은 K1이고요. K1은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비타민 K2는 뼈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고요. 아까 칼슘 흡수되는 과정에서 보셨죠. 그리고 낫또나 풀을 먹인 소의 버터, 그리고 치즈, 그 방사해 풀어서 키운 닭의 노른자에서 풍부하다고 합니다. 식물성 엽록소에 포함된 K1을 동물 위장의 미생물이 K2로 합성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소들이 풀을 안 먹고 옥수수 사료를 먹기 때문에 K2가 전혀 없대요. 그래서 소들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먹는 그 음식에도 그게 얼마나 K2가 있냐 없냐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뭐죠? 그 분리형 유청 단백질에도 풀 먹인 소에서 한 이렇게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풀 먹인 소가 중요한 거예요. 옥수수 먹이지 말고. 그럼 칼슘과 마그네슘은 그럼 이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대 1이 가장 좋다고 제가 유튜브를 찾다 나왔습니다. 체내 칼슘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 1로 배합을 해보는 게 좋고요. 칼슘하고 또 이 비타민 B1, 6, 12, 이 세 가지도 굉장히 신경적인 그런 것들에 그런 활성을 돕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혈액순환과 할 때는 이렇게 비타민이나 비타민 B2 미토콘드리아의 감마 오리자놀 이런 게 쌀교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과 함께 있으면 그래서 혈액순환 하는데 도움이 되죠. 비타민 E랑 저희 이제 그런 것들 저희 약간 그런 팩토포나 이런 데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거기에도 들어 있고요. 멀티에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은데 그럼 마그네슘은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 권장량이 한 350에서 370, 남성은 여성 한 280인데 그리고 임산부는 또 40 정도 권장을 하는데 적정은요. 최적은 310에서 420 정도 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통곡물이 굉장히 많은데 곡류 도정 과정에서 다 85에서 95%가 손실이면 거의 다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정제식품에 저희가 의존하는 그런 비율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체내 마그네슘의 함량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성인 여성이 50% 그리고 미국 50%가 마그네슘이 부족이래요. 그래서 마그네슘의 최적 섭취량이 어느 분의 약간 논문 같은 자료를 보니까 420mg이 딱 써 있어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여기 딱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저희도 아마 이런 논문의 자료들을 더 참고로 해서 회사에서 또 함량을 참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2대1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둘 다 미네랄이기 때문에 혹시 따로 칼슘제를 섭취하고 있으시면
둘이 같이 한 번에 한 입에 다 털어 넣는 게 아니라 좀 시간차를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저희 그 마그네슘에 그 같이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그 저희 그 라이언 박사랑 그 와이프랑 둘이 찍은 그 비디오에도 나와 있어요. 미네랄이나 다른 멀티비타민들하고는 좀 따로 먹으라고. 왜냐면 둘이 서로 밀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할 때는 비타민 B도 필요하고 비타민 E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먹을 때는 따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울트라 마그네슘은 인증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 실험 안 했고요. 글루텐도 없고 어제 다 들으셨죠? 이렇게 다 없어요. 그 3자 인증도 했고 100% 식물성. 저희 그 캡슐까지도 다 식물성이라 비건 인증을 받은 그 그런 그 성분으로 다 만들어서 리브굿은 안전합니다. 미국내 가격도 비교해 보시면 저희 8불 95센트인데 약 12,000원 정도입니다. 다른 제품은 30불, 35불 정도인데 하나로 따지면 약 42,000원, 한 48,000원 정도 돼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좋은 제품 드실 수 있고요. 마그네슘은 저녁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이완과 수면에 도움이 되는 효능 때문인데요. 그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어, 드실 수 있으시면 한 개는 늦은 오후에 하나 드시고 다른 하나는 자기 전에 섭취를 하세요 해놓고요. 그게 안 되면 두 개를 자기 전에 섭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멀티비타민과 D3K2는 따로 드시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멀티비타민은 아침에 드시면 좋고요. 식후에. 그리고 D3K2도 D3K2와 멀티비타민도 조금 차이를 둬서 한 입에 털어넣지 말고 좀 따로 먹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멀티비타민이나 K2는 이렇게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자꾸 기침을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또 성과 있는 하루 보내시고 저녁에 꼭 마그네슘 드시고 좋은 숙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